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안녕하십니까, 다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역 문헌점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가는 빌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빌류여 앙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자악하고 중선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네,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좀 올려주시고요. 현재 1322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저는 이거밖에 얘기 안 하죠.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현금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한국은 원화, 일본은 엔화, 미국은 달러. 투자는 각자 알아서. 금리 변동성 지금 생기고 있죠. 연준의 스탠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가시면 쿠팡 책 몇 권이 있고 여기를 통해서 쿠팡 다른 물품 비타민C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다른 물품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금융시세 국제경제 보시면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다. 절대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기사가 떴네요. 95,000 붕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애플 얘기도 있고요. 자, 관세. 그래서 지금 스위스도 15%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 돼갖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러면 결국엔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동조화 됩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추세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잘 보시죠. 그래서 지금 연준과 백악관과의 줄다리기, 인플레 압력 키울 수 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추가 금리 인하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표입니다. 뭐니 해도 최고는 지표다.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219.9 버핏 지표, 버블지수 대단히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반까지 가는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반. 세 번의 1970년대부터 세 번의 버블이 있었죠. 주식시장. 하나는 주택 버블이었고요. 완전 작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쉴러 P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 이익에 대한 거죠. 얘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매일.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이 어디라고요? 10월 28일 225.5 역사적인 고점인데 지금 13일 지나도록 못 넘고 있죠. 얘긴 뭐다? 추세가 형성이 된 겁니다. 진짜 골로 갈 준비가 된 거죠. 확실하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다음에 다른 종합적인 장기 분석을 보면 금도 이제 위험 자산처럼 안전 자산이지만 널뛰기를 합니다. 4,100 하다가 4,200 갔다가 다시 4,000 내려왔죠. 은도 비슷합니다.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연준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금은비도 보시고 이제 금리차가 앞으로 확대가 되면 초긴장 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도체 지수도 10월 29일 역사적 고점인데 7,327 지금 6,80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500포인트가 빠진 거거든요. 대세하락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엇갈린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자꾸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인 공포탐욕지수. 얘는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죠. 예, 주식 내부도 잘 봐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극대 공포를 가질만 한데도 안 가져요. 그죠? 왜? 예,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극도의 탐욕에서 공포로 가는 구간. 예,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최저치 근처까지 갈 요량으로 보고 있고요. 자, 시장도 꺾였죠. 네, 이게 대형주입니다. 거래량이고요. 푸콜 옵션입니다. 옵션 쪽에 다 극심한 두려움의 두려움이죠. 그러면 네, 정석대로 하면 나와 있는 게 맞아요. 시장에서. 그런데 아직도 계속 꿀떡대고 있다. 네, 변동성 지수, 안전자산, 채권 쪽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건 이거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요. 지수 하나만 보고 차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차트도 일봉을 보니까 내려갈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이거죠. 지표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자 이더리움이죠. 네, 코인 끝났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끝난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월봉에서 RSI가 52인데 이게 이제 조만간 박살날 준비. 50 가면은 자 주봉에서 44 끝났죠. 일봉 보실래요? 끝났습니다. 33이에요. 그러면 월봉에서 이제 30m, 50m로 내려가면 얘는 이제 쳐다도 안 봐야 되는 현상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죠. 그 다음에 월봉에서도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 본격적인 대폭락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주식은요, 중소형주 따로 보는데, 중소형주 80% 폭락했다가 반등이 나왔고요. 자, 지난달 고점 찍고 이번 달부터 하락. 13% 빠졌어요. ARKK가.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마지막 파이널.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아주 발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WB. 자, 얘는 4개월째 고점에 있죠. 은행입니다. 네, 지역은행은요, KR이 60. 그래서 지금 결국엔 폭락, 반등. 자, 마지막 파이널인데, 파이널에서 30%짜리 터지면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조심하자.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보기 전에 자, 다음 주 11월 19일 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자, 460억 달러. 460억이거든요. 매출이. 근데 540억으로 쭉 올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1달러입니다. 근데 1.25달러. 1.25달러로 주당 순이익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보다 높게 나오면 빨간 거, 얘보다 높게 나오면 빨간 건데, 만약에 높게 나왔어요. 예, 뭐 54.7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얘는 1.26달러 나왔어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요때 조금 올랐죠? 그죠?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 떨어졌습니다. 예, 주가가. 보이시나요, 요거? 예. 1.3%, 2.97% 올랐다니까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과연 요거대로 나올까?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 엄청난 또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부터 이랬냐면 얘가 작년 8월 달부터 이렇게 주가가 시원찮아요. 세력들이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전만 못하다. 그러면 다음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이 실적에 따른 대폭락도 있을 수도 있어요. 대폭락. 한꺼번에 엔비디아가 10% 이상 빠지는.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문제가 많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언제? 10월 29일 고점을 찍고 나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신호고요. 그 다음에 지금 RSI를 보시면 49입니다. 그 다음에 LWTI 같은 경우는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신호고요.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도 보면 고점에 있죠. 자, 마소입니다. 끝났습니다. 얘는 내려오고 있고요. 자, 구글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시간에 올렸던 게 무슨 뭐 투자한다 어쩌고 또 껄떡대고 있더라고요. 그래봐야 고점 못 넘고 있고요.
자, 아무존이죠. 비슷합니다. 아무존도. 자, 브로드컴 똑같죠. 내려오는 게. 잘 보세요. 메타 끝났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헬렐레 울렐레. TSMC 보시면 네, 상승을 못하고 있죠.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자, SMCI 네, 반등은 좋지만 이 하락 추세를 막을 수가 없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따 저녁 때 제가 요거 이제 월봉 분석을 해 드릴 텐데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동산입니다. 끝났어요. 네, 폭락, 반등,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은 횡보. 네, 이제 하이힐드 쪽에서 문제가 슬슬 생기기 시작했다. 자, 대세 하락이 접어들었고요. 49. 자, 가장 큰 위험 신호. 왜 그러냐? 좀비 기업이 파산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내려오면서. 그러면, 네, 가장 위험 신호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폭락 신호. 대세 하락, RSI 확인. 네, 대단히 중요하고, 일봉에서 보시면, 자, 쌍봉을 쳤는데, 이 저점을 이탈할랑 말랑 하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끝났다. 시장은 지금 붕괴 바로 직전에 있거나 붕괴 중이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게 실물 금은과 현금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국채 10년물입니다. 다시 올라왔죠. 이게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니까 살짝 올라왔습니다. 4.15, 3개월물 3.88, 자, 2년물 3.61, 자, 5년물 3.73. 지금 올라가지는 않고 이제 횡보성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20년물 4.72. 네, 연준의 이제 매파적인 그 스탠스 때문에 그런 거죠. 내릴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4.75. 예. 일단 관망세로 지금 돌아선 것 같고요. 자, 10년과 2년입니다. 얘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하는 날이 재앙이 시작이 되는 날. 그다음에 10년과 2년, 30년과 5년. 이게 왜 중요한데? 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 항상 문제가 터졌어요.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죠. 자,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죠. 네,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요? 네, 연준이 만듭니다. 이런 역전 누가 만들어 놨어요? 네, 그 위대하신 누님이신 옐런 누님과 바이든 할배, 트럼프 할배, 파월 할배들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 놓고 배째라 그런 식이죠. 지금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1929년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그 상황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 그거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인식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시장에서 개입했네요. 우리나라 당국에서 엄청나게 때려 박았습니다. 달러를. 네. 자, 보시고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99를 유지하면서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1월 달부터 쭉 내려왔다가 자, 7월 달까지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박스권 안에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문제는 엔화라고 그랬습니다. 엔화가 낮아질 생각이 없네요. 전혀.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차트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아니고 너무 초단기적으로 봐요. 짧게 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월봉을 보면 이게 내려오는 모습인가요? 그냥 꼬리만 좀 달렸어요. 위에 좀 팔았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9월달 이 지지 구간이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 네. 월봉, 최소 월봉으로 분석을 해야 틀림이 없어요. 예, 여기 지지 구간입니다. 구간. 이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 보시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복습하겠습니다. 둘, 셋, 넷. 구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네 구간으로 나눕니다. 1구간에 있으면 무지하게 센 거고요. 예, 올라갈 확률이 무지하게 높고 앞으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지금 거기 있잖아요. 2달 동안. 그다음에 이 구간도 되게 센 겁니다. 여기 내려왔어요.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자, 3구간까지 있어요. 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1구간에 있으니까 금은 크게 걱정을 안 한다 이거죠. 왜? 그동안에 작년 언제부터 3월부터 올라왔던 이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짧게 보지 말란 얘기는 월봉으로 분석을 해야 정확한 분석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봉 아니면 분봉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그 저보고 어쩌라고 웃기는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장기 투자도 아니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이 죽을 것 같은가요? 아니네요. 오늘 양봉으로 끝났네요. 예, 이걸 뭐라고 그러죠? Rising Three Method. 예, 하락할 것 같지만 지지하고 다시 올라왔네요. 그런데 일봉을 딱 보면 아이고 이거 골로 갈 것 같이 보이죠. 예, RSI는 52지만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1시간 봉으로 보잖아요. 폭락하는 거로 보여요. 폭락하는 거로. 예. 그러면 자 분봉 일봉으로 보면 착시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그냥 조금 떨어졌네 이 정도만 보는 거지. 예.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해석을 하고 의미 있는 건 있어요. 51선 이런 거는. 근데 주봉도 보면 하락이 아니네. 아유 잘 버텼네. 월봉을 보니까 아유 계속 상승 추세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긴 기간으로 봐야 투자를 하고 위험이 덜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짧게 보면서 어떻게 근데 왜 그 어떻게가 나오느냐? 예, 말씀을 드리면 이 고점에서 한 거예요. 그것도 몰빵 비슷하게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변동성이 생기니 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보험 차원이고요. 실물 금은을 2020년부터 서서히 소량씩 모아주시라.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간다 하니까 그냥 내가 골로 가게 생긴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와서 원망하죠. 네가 맞는 게 뭔데? 예? 아주 딜할 발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수 매도에 대한 그런 거를 미련을 버리세요. 지금은.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다 주식이나 어떤 종이 금과 은도 그래요. 항상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조정을 주거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아주 그냥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은도 마찬가지예요. 은은 제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이 변동성 보세요. 살벌하죠. 변동성 큽니다. 조심하세요. 은도 똑같아요. 9월달 이 지지 구간을 지지하죠. 네, 지금 50달러인데 꼬리는 달았지만 주봉 보실까요? 똑같습니다. 해석이 안 빠지네. 그죠? 일봉 보니까 아이고 폭락했네. 5% 이렇게 돼버리니까 쌍봉이니까 이제 죽었다. 그게 아니고 주봉을 보니까 Rising Three Method 상승 3법 잘 버티네. 월봉 아이고 잘 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차트 해석을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항상 월봉으로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일봉도 아니고 분봉도 아닙니다. 진짜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이 상승하는 이유는 진짜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금은비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안심하고 투자나 생존하시라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온다고요? 네, 30까지 내려옵니다. 앞으로 수년간에 걸친 여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모으시라.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얘기는 이 유가가 말해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2000년대의 이 상승은 인플레이션입니다. 특히 태양의 주기하고도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극대기에서 극소기로 가는 여정에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장난이 아니다. 연준이 완전히 돌아버리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NDQ, SPX 내려왔죠. 얘는 고점이 언제냐? 10월 3일부터 내려오기 시작. NDQ, DJI 얘도 내려오기 시작. 자, NDQ, RUT입니다. 얘는 여기였어요. 쌍봉을 만들고 내려오기 시작. 그러면 월봉을 잠깐 좀 보실까요?
NDQ SPX 찍고 내려오고 있죠. 이 모습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요. 역사적인 고점이죠. 무시무시합니다. NDQ DJI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NDQ RT 이제 이 신호가 바로 뭐다? 주시장 붕괴를 알리는 신호다. 설마 이때도 그랬어요. 2000년대도 1929년에도 그랬어요. 설마 우리가 무너지려고. 73년 때도 그랬어요. 설마 2000년 닷컴 버블 때 설마 일본 버블 우리는 영원할 거야. 미국 먹을 거야. 막 이러다가 망했죠. 지금 현재도 그런 거예요. 잘 보시고요. 그 지표를 보겠습니다. IPO 유동성 빠지고 있죠.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버블 감별사님께서 얘기해 준 겁니다. IPO 시장이 무너질 때는 버블이 붕괴가 된다. DR 호튼 중형주로서 주택 관련의 주식입니다. 폭락, 반등 주고 지금 폭락에 접어들고 있고요. 러셀 2000입니다. 끝났어요. 그죠? 못 가고 있는데 10월 15일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자, RSI 얼마죠? 41이고요. 주봉을 잠깐 좀 보면 주봉은 아직까지는 55네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RSI 하락 추세 접어들었고, 자, 빅스 VXN 자, 추세 상승 추세 잡았습니다. 자, 빅스입니다. 빅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추세 잡았죠. VBIX 자, 이건 종목 빅스 그다음에 스큐 반등이 조금 살짝 나온 상태. 그래서 이걸 보시면 반등도 아니네요. 그래서 얘는 예고를 해준 거죠. 주가의 모습이 현재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어떠고 있어요? 고점에 있어요.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다. 10월 29일부터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못 가고 있는 상황. RSI 얼마죠? 46입니다. 이거 뭐예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무너지면 이제 끝난 거예요. RSI 46. 그 다음에 LWTI 지표 다 마이너스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대세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트리거가 뭐다? 엔비디아 실적 뭐 이런 거 등등등.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10월 29일 날 고점을 찍고 RSI 47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30 찍고 올라오다가 그냥 헤매다가 갈지, 아니면 다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폭등을 할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상황들 잘 체크하시고. 자, S&P 500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략 내년 상반기까지가 이쪽 저점까지는 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다우도 비슷한 다우는 근데 여기가 역사네요. 11월 12일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 시장이 아니라 실물 금은을 잘 모을 때다. 잘 들으셨죠? 자, 차트는 뭐로? 월봉이나 연봉으로. 특히 이렇게 실물 자산들은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주시하시고 대단히 큰 운명의 11월이 변곡점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물 금은을 최대한 성심성의껏 모으시고요. 현금도 잘 모아 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응원 기다리면서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eight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d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ar,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